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그런데 무슨 공부로 주식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 화가 많이 났어요. 뭘 그렇게 화가 났어요? 왜 화났어요? I don't care. 한때 도박, 코인, 아니 주식도 급등 주만. 급등주. 어디 구치소 선배인가요? 거의 리스크의 끝판왕을 넘나들다가 지금은 싹 바뀌어서 개몽 유튜버로 변신하신 분이십니다. 아 좋다. 코르쇼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평범한 아빠로 살고 있는 코르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모든 돈으로 할 수 있는 재테크, 투자, 도박 이거의 완전 끝판왕이에요. 사채. 완전히 끝까지 갔다 오신 분. 의수. 아이 농담이고요. 본인 손이 맞고. 네. 아니 근데 도박하고 주식으로 도대체 얼마나 어느 정도의 빚을 지신 거예요? 궁금하다 진짜. 금액이요? 네. 7이요, 7. 7천? 아니요. 7억? 네. 언제 저는 주식은 20살 때부터 했어요. 주식은 20살 때부터 했고 오. 지금 남아있는 것도 한 3억 좀 넘게 남아있고요. 3억 좀 넘게 남아 있다. 네네. 그럼 계속 갚아가고 네, 계시는 계속 갖고 거예요?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진짜. 거기까지 가면 보통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또 이 본전 생각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맞아. 자, 그러면 도박은 그렇다고 치고 주식에도 조금 많이 하셨어요? 비중을? 저도 예전에 팍스에서 좀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제가 서초동개미로 팍스에서 좀 약간 네임드였네 네임드.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 약간 잡주에 들어가가지고 네. 제가 약간 선동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 들어와서 가격이 오르면 시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오르는 맛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죠. 와. 네. 자 코르쇼님이 이쪽 뭐 어떤 재테크나 이 배팅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네. 과연 주식이 네.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없죠. 맞습니다. 있으면은 저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뭐든지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할 수 있고 완벽하게 알면은 저는 그걸 말하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 정말 벌 수 있으면 내가 이거를 10개를 해서 1억을 벌고 더하지. 이거 왜 자꾸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걸 팔면서 나오려고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전문용어로 내다바이라고. 아니 그래서 얘기하기를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공부를 해도 결국 남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되는 그런 그 한계를 깨닫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무슨 공부로 주식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 화가 많이 났어요. 뭘 그렇게 화가 났어요? 왜 화났어요? 울지 말고 얘기해봐요. 천천히.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울지 말고 얘기해봐요. 이제부터 좀 3%만 감정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코르쇼님의 경제적 고민 어떤 건가요? 보통 이제 그 남녀 사이에 헤어졌을 때 이성으로 받은 상처는 이성으로 치유한다는 뭐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 위험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그걸로 진 빚은 그걸로 갚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르쇼님한테 제가 네네. 불경을 저질렀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코르쇼님의 재정 상태 한번 살펴볼까요? 두고두고. 네, 월 고정 수입부터 살펴볼게요. 560만 원씩.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월 440만 원이고요. 또 유튜브 하시잖아요. 그게 네네. 부수입으로 12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와, 잘 보신다. 그러니까 이걸로 근데 네 식구가 생활하고 네네. 또 빚까지 갚는데 괜찮나요? 아니, 절대 안 되죠. 제가 이거는 그냥 순전히 100% 다 빚감대 쓰이고요. 예. 저희 와이프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버는 걸로 저는 살고 있고 아, 믿는 구석이 있었네. 아내분 사랑하세요? 그럼요. 그럼요. 네, 정말 미안하고 그래도 저도 좀 잘하려고 노력하니까. 가족의 힘입니다. 진짜 찐이다. 네. 찐 사람. 그럼 한 달 고정 지출 내역도 살펴볼게요. 갑자기? 네. 집 대출금이 월세가 90만 원이라고 하시고요. 네네. 출퇴근은 버스하고 지하철로. 장모님한테 130만 원씩 네. 달에 드리는 거예요. 130만 원씩? 네네. 장모님한테? 이거 줄인 거예요. 원래 200만씩 드리다가 재벌이세요? 아니죠. 이거 장모님이 봐주시니까 장모님이 거의 아이를 봐주시구나. 그쵸. 아이 2명을 봐주시니까. 네네. 건강 관련해서는 돈을 쓰시진 않는데 구독자님들이 비타민이나 홍삼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아니 영양제 같은 건 제가 사본 적은 없고 네. 네, 그냥 그런 식으로 하긴 1,500명의 어떤 도박
그 상담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두부도 보내주시고 막 갱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거의 안 보내주시는 편이에요. 옛날에 저 주식할 때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돈을 버는 사람을 상대로 이걸 해야지 이런 사람들 이거 하니까 확실히 그건 느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 평균 생활비가 567만 원, 한 뭐 600여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가입한 금융 상품 이거 저 궁금합니다. 퇴직 적금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얼마예요? 엥? 1,000만 원. 1,000만 원. 아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회생하면서 퇴직연금도 앞에 있던 것도 한 10년 다닌 거를 다 깨가지고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퇴직연금만 그럼 예,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다시 쌓인 게 이거밖에 없는 거고. 네. 비고를 보면 코인 2017년에 접음, 주식 2018년에 접음, 도박 2019년에 딱 접음. 호황기 직전에 다 적었어요. 아 아까워. 자, 최근 일주일 소비 금액 한번 살펴볼까요? 월요일에는 유튜브 멤버십에 28,000원을 쓰셨는데 요게 우리 런던 오빠 스튜디오 첫방 기념 슈퍼챗을 쏴주셨네요. 네. 이날 유튜브 생방송을 했는데 우리 코르쇼님이 슈퍼챗을 근데 왜 28,000원이에요? 3만 원 아니고? 5,000원, 5,000원, 3,000원, 2,000원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예, 그 벌써 돈을 다루는 방법이 저분은 다른 거예요. 분할 슈퍼챗. 분할 슈퍼챗이군요. 그렇죠. 황금 비율로 누가 봐도 좀 많아 보일 수 있게. 많아 보일 수 있게. 왜냐면 1,000원씩 30번을 쏘면 안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근데 신기한 게 토요일에는 어버이날이라서 어머니랑 식사를 하셨어요. 왜 따로 드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랑 제 여동생 결혼하고 황혼 이혼을 하셔가지고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항상 힘들어요. 이게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럴 때마다. 하윤 씨는 어버이날 뭐 부모님한테 뭐 드렸어요? 네. 뭐 용돈과 함께 식사. 용돈 얼마? 용돈 10만 원씩. 코인에는 한 300씩 받으면서 엄마한테 10만 원 주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개커는 저요? 예. 저 드렸죠. 얼마? 저는 뭐 문화상품권. 초등학생이냐? 자, 고라니님은요? 물어봐야죠. 저요? 네. 마음을 받았어요. 어린이날에 돈을 받았어요. 이분은 제 마음을 드렸죠. 마음을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아 고마워라. 초등학생이냐? 자 그다음에 코르쇼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이런 투자를 맛보셨기 때문에 투자에도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 투자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는 한편에 또 목적 자금은 분명히 정해두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자녀 교육 자금이잖아요. 요즘에 어린이 펀드가 다시 뜨고 있어요. 어린이 그 자녀 이름으로 펀드를 가입해서 그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목돈을 이제 줄 수 있다. 라는 의미로. 그다음에 이제 뭐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달랐지만 뭐 3년 동안 뭐 4천만 원 증여해 줄 수 있고 또 이게 있으니까 요거까지 해서 그런 상품이 나왔는데 막상 그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99년이면 닷컴 버블 요때니까. 네. 요새 다시 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진짜 그때 어린이 펀드를 들었던 그 부모님이 수익률을 확인해 보니까 엄청 컸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작년부터 장이 좋았기 때문에 최근 1년 국내 어린이 펀드 수익률은 60%를 넘었고요. 그래서 설정액 100억 원 이상 어린이 펀드 중에서 하나 좀 골라가지고 자녀 이름으로 펀드를 들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르쇼님이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뭐 5년 수익률 60% 내가 뭐 1시간이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왠지 자녀 이름으로 펀드를 들면 뭔가 책임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장기 투자로 인해서 내 목표 수익률을 조금 눈높이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좀 디톡스의 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솔루션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저도 그 고민을 했던 게 약간 제가 그래도 안 건드린 돈이 애들 돈 안 건드린 게 좀 있어요. 용돈을 따로. 근데 이제 증시가 활발할 때 제가 와이프한테 몇 번 말했거든요. 애들 돈 그냥 적금에 두지 말고 이거 불리자. 네, 안정적인 걸로 대신에 여보가 관리해라. 난 매매 안 할 테니까 내가 찍어만 줄 테니까 지금만 줄 테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이분이 디톡스가 아직 덜 된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그렇게 했는데 안 했거든요 와이프가. 네, 그거 하면은 또 그렇게 된다 해가지고 안 했는데 예, 펀드는 제가 고려를 해서 잘 골라서 한번 어린이 펀드로 알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팟빵 앱에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나보세요.